파트를 나눠야 돼서. 자, 그 다음 파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 금속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 금속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입자 모형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용액 속에는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들어있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아연 금속을 넣어준 거야. 자, 그런데 이 입자 모형에는 음이온이 없어요. 왜?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자 모형만 살펴봅시다. 아연이랑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아연을 넣어주었더니 아연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구리한테 줘버립니다. 전자를 구리한테 줘버려요. 자, 그러면 보니까 여기 있는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원래 전자가 들어있었다는 곳이네요. 그쵸? 아, 그러면은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줘버려서 비어있는 공간이 두 개, 즉 아연 이온이 돼버리고 구리 이온은 전자 두 개가 채워져서 다시 원자로 돌아오고 있구나. 즉 다시 금속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물질에서 이동한 전자의 수를 한번 볼까요? 자, 구리 이온의 경우 몇 개를 받았어? 두 개를 받았어요. 구리 이온의 경우 두 개를 받았어요. 그렇죠? 전자가 두 개 들어갔어. 자, 아연의 경우 몇 개가 이동했나요? 아연의 경우 아연 2 플러스로 전자가 두 개 이동했어. 이동한 전자의 수를 합치니까 0이네요. 이동한 전자의 수를 합치니까 0이네요. 이건 뭘 의미하냐? 수용액 속에 뭐 전체 이온, 전체 양이온 두 개 나눴어요. 의 전하량이 수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 전체 이온의 전하량이 일정하다,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 플러스 1이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서 합친 결과가 0이 된다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거나 플러스 3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얘를 다 합치면은 그 값이 유지가 돼야 된다. 좋습니다. 더워. 여기 앞에는 왜 더운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이 제일 가까운데 덥습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냥 구리, 이온, 아이온 간단하게 한 개씩 들어있다라고 해보자. 한 개씩 들어있다라고 해보자. 자, 반응 전에 구리, 이온과 아이온은 한 개씩 들어있어. 반응 후에는 0이야. 그러면 얼만큼 줄어든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든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었다. 자, 그런데 구리, 이온이랑 아연은 화학 반응식으로 살펴보면은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죠. 일단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자, 그럼 이제 구리랑 아연을 봅시다. 자, 원래 이 수용액 속에는 구리는 없었고 아연 이온도 없었어. 그래서 두 개 다 반응 전엔 0이었어. 근데 반응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 개씩 늘었네. 자, 여기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이죠. 자, 반응물에 있는 구리 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생성물에 있는 아연 이온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를 표로 한번 다시 보여준 겁니다. 친절하게, 친히. 자, 반응물은 감소하고 있고 생성물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반응물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은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내요. 누가? 구리 이온이. 그럼 구리는 뭐 된 거야? 구리는 환원되었어. 그쵸? 그래서 이온수 감소를 지금 구리 이온이 환원되면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되었기 때문에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에 있는 아연 이온을 봅시다. 지금 여기 앞에 단어 하나 빠졌죠?
아연이 구리 이온한테 전자를 주어서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 거죠. 누가 산화된 거야? 아연 이온 2가 아니에요. 아연 2.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 거야. 그쵸?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 거야. 그래서 생성물에 있는 아연 이온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럼 전체 양이온수 변화 봅시다. 자, 생성물의 아연 이온수 변화는 얼마야? 플러스 1이야. 자, 반응물의 구리 이온수 변화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두 개를 더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0이네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 그리고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온수의 변화는 없다. 왜 이온수의 변화가 없죠? 왜 얘네가 1대1로 반응하고 있죠? 1대1로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전하량입니다. 그럼 이제 전하량 이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자 이온 반응식.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구리 이온과 아연이 반응해서 구리는 석출되고 아연 이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 앞에 이 반응물의 반응물의 화학식 앞에, 생성물의 화학식 앞에 숨겨져 있는 개수들이 각각 얼마예요? 전부 1이죠. 자, 얘네는 지금 1대1로 반응하고 있다. 자, 구리랑 아연은 1대1로 반응하고 있어. 두 번째, 구리랑 아연은 1대1의 전하량비를 가져. 왜? 둘 다 2 플러스네. 둘 다 2 플러스잖아. 1대1 아니에요? 그쵸? 자, 구리랑 아연은 1대1로 반응하고 있고 구리랑 아연은 1대1의 전하량비를 가지고 있어. 뭔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얘네는 지금 밑바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지우지 않을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하기 전에 마지막 그래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금속의 양이온수 그래프에서의 변화. 자, 여러분들은 색깔이 흑별로 되어 있으니까 뭘 하면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그 변하고 있는 그래프에다가 얘네가 어떤 이온인지 어떤 이온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구리 이온수는 감소하고 있고 아연 이온수는 증가하고 있어. 근데 이 녀석들이 전부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1, 아연 이온은 플러스 1의 변화를 가지겠네. 기울기의 크기가 같네요.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은과 누구의 반응? 은과 구리의 반응. 일단 앞에 있는 거 살짝 먼저 보고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자, 질산은 수용액에서 질산은 2개랑 그리고 구리 하나가 반응해서 은은 석출되고 질산 구리가 수용액이 되더라. 질산구리 수용액이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모형으로 알자 이온의 변화만 살펴보면 은이온 2개는 은이 돼요. 그쵸? 누구로부터 나온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부터 나온 전자를 받아서 은이온은 은으로 석출된다. 자, 그런데 구리는 2개의 전자를 버릴 겁니다. 2개의 전자를 버릴 거예요. 근데 은은 1개씩밖에 못 가져가. 그러면 내가 1개씩밖에 못 가져가니까 한 명만 반응해도 되겠네. 나는 어쩌자는 생각은 안 통한다. 반드시 이 새로 나온 전자를 다른 은이 가져가야 한다. 자, 그래서 각 물질에서 이동한 전자의 수를 봅시다. 2개의 은이온이 2개의 은으로 석출되는 동안 전자가 몇 개 들어온 거야? 각각 1개, 1개. 총 2개의 전자가 들어왔다. 자, 구리는 몇 개의 전자를 버렸나요? 구리는 2개의 전자를 버렸다. 2개의 전자를 버렸다. 그럼 이 녀석을 또 다시 더해주면 이동한 전자의 양을 더해주면 0. 무슨 말이야?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또는 전체 이온의 전하량이 일정하다,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 지금 변하고 있는 개수의 차이가 있지만 이온의 개수 차이는 있지만 전하량의 차이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수 변화로 넘어갑시다. 입자수 변화로 넘어갑시다.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입자수 변화. 자, 또다시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구분해주고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나눠봅시다. 자, 반응 전에 은이온이 2개, 반응 전에 구리가 1개 있었는데 둘 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2개, 1개씩 감소했습니다. 은이온은 2개 감소했고 구리는 1개 감소했네. 자, 그러면 늘어난 생성물을 볼까요? 생성물은 은이 2개 만들어지고 구리 이온이 1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반응물 속의 은이온, 반응물 속의 은이온과 생성물 속의 구리이온 2개의 양만 비교합시다. 자, 여기까지 또 아이온 안 봤거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생성물에 들어있는 구리이온수 변화. 자, 얘는 지금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 1개씩 늘어나고 있어. 그럼 더해줄 겁니다. 자, 반응물에 있는 은이온수의 변화는 얼마야? -2야. -2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해주게 되면은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1. 자, 양이온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녀석은 계속 감소한다. 그래프를 보면은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체 이온수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 양이온수로 바꿔야 됩니다. 미안해요. 지금 봤어. 전체 양이온수로 봐야 돼요. 음이온 전체 이온수면 음이온도 포함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거 그래프 누가 봐도 양이온수의 변화니까 전체 양이온수의 변화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은이온은 지금 -2만큼 변하고 있고 구리이온은 지금 +1만큼 변하고 있어. 그래서 토탈 전체 이온이 -1씩 감소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른쪽에 적었던 저 녀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얘를 끌게요. 자, 은이온과 구리의 반응에서 은이온에다가 구리를 넣어서 은은 석출되고 구리는 이온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얘네가 앞에서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2대 1로 반응했죠? 2라고 하는 수치가 지금 은 앞에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은, 구리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다? 은이랑 구리는 지금 2대 1로 반응하고 있다. 2대 1로 반응하고 있다. 은이랑 구리는 지금 2대 1로 반응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온의 전하량 한번 살펴봅시다. 은과 구리의 이온의 전하량 비. 자, 전하량 비를 보니까 은이온은 지금 몇이에요? 플러스 1. 구리이온은 플러스 2. 그럼 얘네들은 1대 2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는 뭐가 원인인지 알 수 없었던 녀석인데 은과 구리의 반응에서는 반응비랑 전하량비가 지금 서로 교차되고 있는 서로 뭐라고 해야 교차? 교환? 교체? 서로 앞뒤가 바뀔 수 있다. 자, 이 녀석은 왜 그러냐? 바로 전하량 보존 때문에. 전하량 보존.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몰라 정확히. 뭐 m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m. 이 녀석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몰라.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 녀석의 반응비가 얼마인지 몰라. a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을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이온과 어떤 금속이 반응해서 어떤 이온은 석출되고 어떤 금속은 이온이 되는데 이 녀석들의 전하량비가 A는 M 플러스 B는 N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응비가 각각 A, B, A, B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반응 전의 전하량과 반응 후의 전하량은 뭐 한다? 보존된다.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해 주는데? A 곱하기 플러스 M은 같아야 된다. B 곱하기 플러스 N.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이 밑에 있는 녀석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개수비와 반응비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전하량비 얘들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끝.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아. 그래프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래프 얘기. 교재에는 없는데 교재에는 그림 대신에 문장으로 고공밥이 들어가 있어요.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얘기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자, 화학 방정식과 알짜이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우선 음이온이 붙어 있는 녀석은 양이온이다. 음이온이 붙어 있는 금속은 양이온이다. 자,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세요. 음이온이 붙어 있는 녀석은 양이온이다. 둘, 음이온의 전하량에 따라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NO3에서 NO3가 마이너스니까 X는 플러스구나.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응식에서 지울 수 있다. 이때 구경꾼 이온을 제거한 화학 반응식을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을 제거하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녀석들만 남긴 화학 반응식, 이 녀석을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식인지 알짜이온 반응식인지 막 온전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온수의 변화와 전하량 사이의 관계. 앞에서 간단하게 끝냈던 거를 다시 한번 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이온의 전하량 크기로 비교했을 때 앞에서 이제 뭐 AN 플러스 BN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자, 반응물의 양이온과 생성물의 양이온의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양이온이 크다? 그 경우에는 전체 이온수가 증가한다. 생성물의 이온의 전하량이 반응물의 전하량보다 작으면 이온수는 증가한다. 왜? 자, 각각 이제 반응비가 A 대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M은 B 곱하기 N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런데 B로 A로 나눠주고 M으로 N을 나눠주면, 즉 B분의 A는 M분의 N, 반응물 감소분의 변화량, 반응물의 감소량이랑 생성물의 증가량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반응물의 양이온이 잠시만, 반대로 적었나 내가? 그쵸,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반대로 적었네요. 어디까지 적었죠 여러분? 다 적었어요 이미. 연필로 적은 사람 없죠? 미안해, 거꾸로 적었어. 잘못 봤어. 잠시만. A분의 B, N분의 N. 자, 반응물이 감소하는 양이랑 생성물이 증가하는 양은 A분의 B 또는 N분의 M으로 쓸 수 있다. 자, 반응물의
반응물의 전하량이 생성물의 전하량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겠네요. 반응물의 전하량이 생성물의 전하량보다 크면 반응물의 전하량이 생성물의 전하량보다 크면 1보다 크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생성물의 증가량이 반응물의 감소량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 증가합니다. 자, 반응물의 양이온이 생성물의 양이온수보다 작으면 1보다 작겠네요. 1보다 작겠네. 그럼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반응물의 양이온이랑 생성물의 양이온 전하량이 같으면요, 전체 이온수 변화는 없다. 앞에서 봤던 아연과 불이의 반응. 오케이? 안 보여요? 오케이. 자, 이온의 전하량 크기 비교됐습니다. 그럼 우리 그다음 이온수 변화를 봅시다. 자, 이온수 변화는 결국 반응비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면 넣어준 양이온의 전하량이 넣어준 금속의 양이온이 수용 속에 들어있는 반응물의 양이온보다 크다.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 내가 넣어준 녀석의 전하량이 들어있던 녀석의 전하량보다 작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가 없다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면, 두 녀석의 전하량이 같겠네. 플러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살짝 약간 얘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보네, 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하량이 같네 라고 놔둘 수 있겠죠. 전하량이 다 같거나 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용액의 질량, 금속 막대의 질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일반화를 할 수 없어요. 왜? 각 원소의 질량을 외워둘 것도 아니고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질량이 몇 대 몇 차이가 있고, 자, 질량이 일단 1대1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질량을 알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 근데 2대1로 변하면요, 3대2로 반응하면요, 2대3으로 반응하면요, 그러니까 질량비를 어떻게 구할 건데, 감소하는 질량이랑 증가하는 질량을 전부 수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쌤이 약간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닙니다. 원자량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쉽지 않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질량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질량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라. 뭐 먼저 해라? 반응비, 전하량비, 이 두 개 먼저 해라. 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하량비를 구하세요. 전하량비를 모르겠어요. 그럼 반응비를 구하세요. 둘 다 모르겠어요. 둘 다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구해요? 알겠죠? 질문 없나요? 질문 다들 완벽한가 보네.